B만큼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적당히 해서 그냥 B만 받겠다라고 생각하면 B 정도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A를 받아보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겠죠. 자, 우리가 근데 시험 범위를 확인해 보니까 내적부터라고 해요. 내적은 지난 시험 범위긴 한데 요번에 나오나 봐. 그래서 지금 나눠준 거는 내적 개념 뒷부분이라서 일단 내적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하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내적이 뭐였죠? 벡터에서 자, 벡터의 내적을 설명을 할 건데 기억이 좀 납니까? 자, 벡터의 내적은 일종의 곱셈인 거죠. 맞아, 아니야? 저 안 받았어요. 아, 교수 안 받았어? 이거 아까 그 수 박진 줄 알고. 아, 해줄게. 이거 박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 저도 이거 박진 줄 알았어. 아니야. 제가 잘못했다. 자, 내적이 뭔지 설명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내적이 뭐예요, 여러분? 자, 표기를 먼저 해볼게. 내적은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벡터 A가 있고 벡터 B를, 벡터 A와 벡터 B의 연산인데 더하기 빼기가 아닌 뭐의 개념이라고 했어? 곱하기 개념을 쓰는 건데, 이게 이렇게 동그라미 점 닷을 찍죠. 원래 A 닷 B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닷컴할 때 닷 같은 그 닷이야. 알겠죠? 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보통 이것도 A 내적, 벡터 A 내적, 벡터 B라고 합니다. 자, 그럼 벡터 A, 벡터 A 내적, 벡터 B를 한다는 거의 의미가 뭐였죠? 의미는 봐봐, 요렇게 벡터 A가 방향과 크기를 가져. 맞지, 얘들아? 그리고 요런 식으로 벡터 B가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고 쳤을 때 이 둘을 곱한단 말이야. 근데 곱할 때 어떻게 곱해야겠어? 방향을 없애는 거거든. 이게 내적은 어떻게 하냐면 요 길이에다가 벡터 A의 길이를 곱하는데 어떤 A의 길이를 구한다고?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요거 중에서 얘를 성분을 쪼개줘. 벡터 B의 성분을 벡터 A의 성분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갭니다. 맞습니까? 얘가 사실 이거 두 개 합친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 중에서 수직한 놈은 버리고 이 벡터 B랑 평행한 놈을 뽑아서 요 길이 있지. 요 길이만큼을 곱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예요? 요 길이는 그냥 벡터 B의 절대값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거야. 요 길이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요 끼인 각을 세타라고 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길이에 코사인 세타 곱한 길이죠. 맞아요? 그래서 벡터 A의 절대값 요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면 요 길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지난 시험 범위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거죠. 암기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공식을 예쁘게 정리하면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벡터 A, 벡터 내적 B의 의미는 뭐라고요? 이 둘의 크기를 곱하는 건데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서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얘의 방향이든 얘의 방향이든 몰아서 한다고. 그래서 칠판에 봐. 뭘 보고 있는 거야? 예? 뭔 생각을 해? 눈이 이쪽이 아니는데 무슨 소리야? 나랑 눈이 안 마주치고 딴 데 보고 있으면 딴 데 보고 있는 거잖아.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거를 지금. 자, 봐봐요. 요 길이는 벡터 A의 절대값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그냥 곱하는 게 아니란 거죠. 그 다음 뭘 한다고? 요거를 요쪽으로 낮춰서, 그러니까 내려서 요 방향에 있는 성분 길이만큼만 곱하는 거니까 곱하기 얼마? 끼인 각의 코사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다? 내적이라고 쓰기로 했고, 이걸 왜 쓰냐면 나중에 이제 뭐 힘 계산할 때 쓰는 거죠. 물리에서 써먹으려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왠지는 몰라도 되고 이 결과를 외우기만 하면 되죠.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위치 벡터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 배운 몇 가지가 있잖아. 봐봐. 우리가 요거는 그림적으로 해석한 거야. 맞아,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요것도 예전에 배워놨죠? 벡터 A가 우리가 위치 벡터 이렇게 좌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은 이거 기억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 벡터 개념 다 까먹으면 어떻게 잘합니다. 아니 그 저랑이 아닌 거 맞아. 벡터 개념을 다 까먹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벡터 그냥 근데 이미 시험 때 시험을
열심히 치긴 친 거 맞아? 그러니까 벡터가 이게 뭔데? 이거 쉬워요. 간단하잖아. 예를 들어 봐봐. 요런 벡터가 있는데 얘가 x축으로 2칸, y축으로 3칸이야. 그럼 이걸 벡터로 위치 점으로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어? x축으로 2칸, 3칸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이거라고. 이걸 위치 벡터라고 했죠. 왜냐면 위치 벡터의 개념은 얘를 원점으로 놓은 거야. 그러면 이때 2칸, 3칸 하니까 요점 좌표가 2,3이지. 요렇게 원점에서 요점까지 가는 걸로 벡터를 표기하기로 한 게 위치 벡터여서 이런 식으로 점 순서상으로 나오죠. 맞습니까? 자, 이때 증명을 했어. 원래 그 지난 시험 범위 때 요거 벡터 A 내적 벡터 B 하면 뭐 나온다고 했어요? 기억나는 사람? 요거 하면 뭐 나온다고 했어? 뭐라고요? B쪽 끝도 없이 뭐요? 1 미친 거 아니야? 다 다른 벡터일 텐데 같은 1이 무조건 나오겠어? X 좌표끼리 곱하고 Y 좌표끼리 곱한 거를 더한 거다 정도는 외워놔야지. 이걸 까먹었으면 어떡해. 요거였죠? 요거를 증명을 했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맞아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요 계산 같은 거는 아니 계산 정도는 기억해서 해놔야지. 얼마나 그 문제를 안 풀어봤으면 다 까먹겠어. 네, 안 하는 거니까 딴 거 하기 바빴다. 인정. 근데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이거 한 배운 지 얼마 됐어요? 2달 3달 됐지 맞지? 그치? 그런 것도 까먹지만 뭐 중학교 때 친구 이름이나 이런 건 다 외우고 있잖아. 그냥 관심의 차이예요. 시간이 지나서 못 외운 거 아니야. 그냥 얘를 관심을 안 가졌던 거야. 그치? 까먹는 이유는 그러니까 중학교 친구도 안 친한 애 까먹어. 맞아 아니야? 친한 애는 외우잖아. 뭐예요? 중학교 때 막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다닌 학원에 남녀 같이 다녔을 거 아니야. 졸라 예쁜 애가 있었어. 걔 얼굴 이름 까먹을까 안 까먹을까? 안 까먹어요. 왜? 관심이 갔으니까. 근데 이거는 까먹어. 왜? 한 2달 지났는데 까먹어. 왜? 관심이 없으니까. 연예인 중에 아이돌 애들 이름 막 외우고 막 그룹명 외우고 있고 노래도 외우고 있잖아. 왜? 관심이 가니까. 근데 그걸 까먹어. 왜? 관심이 안 가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까먹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 근데 걔를 외운다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진 않지만 이런 걸 외우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제로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태도의 문제예요.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걸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거 이제 복습을 일단 하고 해야지. 오늘 아마 딴 거 못하고 복습, 개념 복습만 할 것 같아. 자,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냐면 예를 들어서 요런 벡터 A가 있어. 정상, 잘 봐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자. 요런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도가 60도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자, 그 상황에서 여기 변의 요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4야. 요런 애가 나왔어. 그래서 요런 벡터를 벡터 A라고 하고 요 벡터를 벡터 B라고 할 때 일단 물어보는 게 이거라고. 벡터 A 내적 벡터 B 하면 얼마가 나와요?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운 대로 저 위의 식을 쓰겠지.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야? 2고 요 놈의 길이가 얼마야? 4고 끼인 각이 얼마야? 60도니까 코사인 60도에서 얼마? 2분의 1을 곱하면 이게 내적이라고.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온다.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요런 내적의 개념을 배웠다. 또 하나 더 봅시다. 이렇게 각도를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줄 수 있어요. 보세요. 좌표 평면이 있어요. 맞죠? 자, 여기서 요런 식의 벡터가 있어. 이게 지금 보니까 두 칸 퍼지는 벡터 A가 있다고 칩시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쪽 편에 한 칸 커질 때 세 칸 줄어드는 요런 벡터 B가 있다고 쳤을 때 이제 물어보는 거야. 벡터 A 내적 벡터 B를 하라고 하면 얼마인 거예요? 자, 보세요. 얘를 시작점을 원점으로 옮기면 0,0으로 옮기면 요 끝점이 종점이 뭐가 되는 거야? 두 칸 가니까 얼마가 되죠? 2,2가 되죠. 그래서 벡터 A를 요렇게 씁니다. 2,2라고. 내죠. 그 다음에 벡터 B는 얘를 옮기면 한 칸, 세 칸이니까 어떤 점에서 대응이 돼요?
맞아. 1,4면 되는 되죠? 그러면 벡터 B를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어렵지 않지? 그냥 과정을 이해하기를 버리고 결과물만 외운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이 벡터 B가 어떤 벡터냐고.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세 칸 가는 벡터라고. 벡터 A가 어떤 애라고.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가는 벡터라고. 근데 이거 두 개 내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저식을 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인 거예요? 2 플러스 마이너스 6 해서 얼마라고? 맞아. 마이너스 4. 이렇게 풀출하면 돼요. 왜? 딱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잘 봐봐. 이렇게 표현해서 또 추가로 뭐라 하게 되냐면, 그러면 각도를 거꾸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배웠지. 무슨 얘기냐면, 봐봐. 요 두 식을 이제 합치는 거야. 자, 합치면 얘랑 얘랑 같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거꾸로 코사인 세타를 예쁘게 그러니까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수1을 외웠으면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지. 맞아, 아니야? 맞지, 얘들아? 그치? 근데 이제 요거 내적을 이용하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이거 넘기면 되잖아. 그래서 요거에다가 뭘 한다고? 이렇게 하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볼게요. 요거 똑같은 이걸 봐봐. 여기서 잘 봐, 얘들아. 이 두 벡터, 그러니까 요 벡터랑 요 벡터가 이루는 각이 누가 봐도 둔각이죠. 요 놈의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코사인 값을 알면 코사인 표에다가 대입하거나 하면 코사인 각도도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자, 물어보자. 지금 얘를 쭉 옮겨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렇게. 요 기인과 세타의 코사인 값을 어떻게 구하면 돼요? 봐봐. 지금 내적해서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4 나왔지. 맞아, 아니야? 봐봐. 내적해서 얼마 나왔어? 내적해서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4 나왔지. 맞아, 아니야? 자, 벡터의 크기 얼마야? 2루트 2지. 벡터 B 크기 얼마야? 루트 10이지. 그럼 이게 코사인 세타라고. 저 얘기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한다?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내적 계산한 거에다가 원래 벡터의 크기가 원래 뭐였어요? 요 길이죠. 맞아, 아니야? 요 길이라서 A1의 제곱, A2의 제곱 곱하기 B1의 제곱, B2의 제곱. 그러니까 벡터의 피타고라스 쓴 거 맞지? 요거 계산해서 코사인 세타까지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언제 배웠다고? 지난 시험 범위 때 했었다고요. 저 정도까지 한 거야.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그치? 아이씨, 그냥 요거 3개 외우라고. 3개. 지금 봐봐. 하나, 둘, 3개 외우는 게 빡세면 씨. 초등학교로 가자. 밑에 값 합치게 하면 안 돼요. 왜지 않죠? 밑에 거 합쳐야 돼요. 뭘 합쳐? 그러니까 저거 합쳐서 해도 되지. 근데 어차피 각각 어차피 계산할 거 아니야. 실제로 문제 풀 때. 외우기 좀 더 쉽게. 자, 한번 보자. 그래서 한 번 더 연습해보자. 그냥 일단 요 정도만 일단 할 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왜냐면 오늘 배우는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요거까지 기억을 해야지 오늘 배운 걸 할 거 아니야. 오늘 그러니까 요번 시험 범위를 할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우선 요런 게 있습니다. 문제가 사실 이렇게 나와요. 요런 정육면체가 있다고 쳐봐. 아, 정육면체가 아니지 이거는. 정육각형이 있다고 쳐. 얘들아. 자, 이런 정육각형이 있는데 여기 한 모서리 길이랑 2라고 쳐. 됐어? 자, 이거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해보세요. A, B, C, D, E, F가 있어. 자, 여기서 벡터 B, A 내적 벡터 C, E를 하면 얼마 나올까요? 이거 요거부터 해보자. 그러니까 그림적으로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거 어떻게 돼요? 자, 봐. 요 벡터가 어떤 벡터죠? 요 벡터죠? 그 다음에 요 벡터가 어떤 벡터예요? 요거죠. 자, 그럼 이거 답이 얼마 나와야 돼? 응? 자, 내가 자, 기본적으로 내적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 얘의 길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한다고? 여기 내린다고. 그럼 내리면 잘 봐봐. 요걸 또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지. 맞아,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거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 길이만 쓰겠다고. 맞아, 아니야?
자,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육각형이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길이가 2대 2대 1대 여기가 얼마야? 루트 3이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자, 요 C2라는 벡터의 길이는 2루트 3이겠지 맞아 아니야? 그리고 요 AB를 요 벡터에 맞춰서 내린 길이가 얼마야? 이게 다 수선해발 내리면 요 쭉 내려서 요 성분에서 요거만 딱 여기 요거랑 평행한 성분만 뜯어내면 요 길이잖아. 얼마야 길이가?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루트 3이잖아. 2는 어디서 나왔어 이씨. 아니 지금 물어보는 게 이거라니까?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내라니까? 요 벡터 길이를 묻는 게 아니라 요 벡터 중에서 얘랑 평행한 놈의 길이 수선해발 내려서 평행한 길이만 구하라고. 그게 얼마야? 1. 요거에 딱 맞춰서 그리면 요 길이니까 루트 3이잖아.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 곱하면 정답이라고.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고 내적하면 6 나온다고. 이 그림적인 이해를 먼저 하자고. 내적이 말하는 바가 그림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푼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아, 그럼요. 가지고 저 어색한 톤은 뭐야? 연기 톤은. 자, 요거 그냥 지금 필기할 것도 없고 그냥 보시면 돼요. 제발 칠판만 봐주세요.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벡터 A, B 내적 벡터 DE 같은 거 하면 얼마 나와요? A, B. 뭐야 이거? 그럼 요거랑 내적한 거지 맞아 아니야? 근데 얘는 딱 길이가 똑같잖아 맞아 아니야? 맞추면 D인각이 0도지.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1이잖아.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길이 두 개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2에서 얼마라고? 아. 3 거야. 이렇게 평행할 때는 코사인 세타가 0도니까 맞아 아니야? 근데 하나 더 해보자. 만일에 AF랑 내적 DC를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요렇게 된 벡터랑 요렇게 된 걸 하면은 얘도 평행하긴 한데 방향이 반대지. 그럼 D인각이 180도니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돼? 180도 마이너스 1이지. 아니 90도가 0이죠 코사인은.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얼마라고?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평행할 때면 그냥 D인각이 0도 또는 180도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평행하면 D인각이 0도니까 그냥 둘이 곱하면 되고 맞아요? 다르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면 D인각이 180도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돼. 자 그리고 잘 봐. 하나 더 해보자. 일단 그림적인 이해를 하는 거야. 하나 더 딴짓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자 요게 A라는 점, B라는 점이 있고 여기 C라는 점이 있고 여기 D인각이 45도야. 됐어요? 그러면 봐봐. 벡터 AB 내적 벡터 AC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2야.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몇 도? 코사인 45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분의 루트 2가 돼서 답이 얼마다? 3루트 2. 3루트 2인데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거를 식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림적으로 이해해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길이가 2면 여기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요 벡터의 얘랑 평행한 길이가 얼마야? 루트 2. 루트 2인 거지. 그래서 얘랑 곱한 거라니까? 그래서 3루트 2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기 요 벡터 성분 중에서 얘랑 평행한 요 성분의 길이.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린 길이만 하면 된다고. 요 길이에 요 길이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면 요 길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어떤 벡터 있고 벡터 있으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 그래서 요 길이만큼만 요 길이에다 어떻게 하라고? 곱해주면 된다고요. 그게 내적이라고. 내적이 되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이게 나중에 정사형이라고 해서 요건 어차피 시험 범위에서 같이 나올 건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 외우면 돼. 왜 이해를 하려고 그러냐니까? 외우라고. 바닥도 모르고 기름을 모르고. 아니 길이를 주겠지 바닥이랑. 어? 그래서 아까 이것도 그 얘기잖아. 봐봐. 여기 길이를 유도해서 구했지. 그 다음 요 길이를 쓰는 게 아니라 요 길이에서 요거만큼 쓴다는 걸 이미 아니까 요 길이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2루트 3에서 루트 3 그냥 곱했다고.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고. 일단은 위치 벡터 없이 내적 얘기한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보세요. 얘를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는 아까 했던 점적인 접근인데 이거는 그냥 식적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벡터 A가 1, 3이고 벡터 B가 6,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1번. 벡터 A 대적 벡터 B는 얼마예요? 6 네이버 해서 얼마? 맞아.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두 개 곱해서 이거 두 개 곱해서 더하는 거 못한다?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야? 초등학교도 전으로 가야 될 거. 이거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치? 요거 외우면 바로 이게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 아니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그때 코사인 세타, 요 두 벡터가 이루는 코사인 세타 어떻게 보여요? 네이저 플래시트가 내적한 거를 뭘로 나눈다고? 각각의 길이의 곱으로 나눈다고요. 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그거 플러스 대 마이너스 3이야. 저 6 플러스 3. 아니 원래 마이너스였잖아. 지금 내가 써놔서 놓고 이거랑 이거였다고. 자, 봐봐. 이렇게 되면 요 길이 얼마야? 벡터의 길이 얼마야? 루트 10이지. 맞지 아니야? 1 맞지? 그러니까 벡터 B 길이 얼마야? 36 플러스 36 플러스 45니까 얼마니? 3루트. 3루트 5죠.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럼 얼마 나와? 15루트 2분의 마3인데 이거 정리하면 얼마야? 1 마이너스 1 5 그러면은 10루트 2인가요? 마이너스 10루트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다. 그냥 그거야. 이 정도 하면 돼. 이 정도를 바란다고요. 이 정도를 기억하고 있길 바랬어 사실 나는. 근데 설명하다 지금 40분까지 됐죠. 근데 아무도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분위기긴 했어요. 기억했습니다. 그나마 민규는 좀 기억할 거고. 기억나지? 민규는 기아 A 받았으니까. 하노이도 A래요. 하도도 A야? 뭐지? 보로 79.6. 뭐지? 하노이가 실전에 강합니다. 잘 찍었네. 하동이가 은근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단 말이지. 실전에 강합니다. 잘 찍었네. 하동 혹시 유이찬 마인드 아니지? 자, 이제 됐죠, 여러분? 자, 요거를 이제 배운 상황에서 오늘 거 조금이라도 해볼게요. 자, 준 자료 한번 펴봐. 오늘 거 조금이라도 해야지. 와, 자, 시간. 이제 요걸로 벡터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직선을 먼저 규정을 할 건데, 보세요. 우리가 사실 좌표 평면에서는 직선을 규정하는 거 배웠어요. 자, 한번 이거 약간은 그러니까 벡터를 안 쓸 때부터 설명할게요. 수상에서 배웠습니다. 사실은 수상에서 배웠다기보다는 중3에서 배우고 수상에서 배우죠. 자, 직선을 규정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직선. 4가지. 9가지 까비. 뭐 많이 있는데 보통 아니.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게 수상에서 3가지를 해요. 어떻게 3가지를 하냐면 1번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질 때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 y 빼기 y1은 우리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수투에서도. 맞아 아니야? 요걸로 했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요걸로 했고. 자, 두 번째는 어떤 걸 했어요? 두 점이 주어지는 거죠. 두 점이 주어지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서 이렇게 쓰겠지. 맞아 아니야? 여기 있었고 3번으로 우리가 x절편이랑 y절편 할 때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면 식이 어떻게 됐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중학교 수상에서 3가지를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이런 걸 했다는 걸 기억이 나. 맞아요. 근데 3번은 약간 희미합니다. 그래요. 3번도 알아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배웠어요. 맞죠? 자,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저기 지금 설명에 있는 것처럼 얘기할 건데 숫자로 좀 써줘야 여러분이 잘 보일 거라서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보세요. 자, 그 좌표 평면이 있어. 이제 벡터로 설명을 해볼게. 벡터. 기하에서 배우는 걸로.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는데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 뭔가 점 A가 있어. 한 점이 있고 기울기 대신에 뭘 주냐면 방향 벡터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 벡터 U를 줍니다.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서 이 방향 벡터랑 평행한 요 방향 벡터대로 움직이는 직선을 구하라고 돼. 얘랑 평행한 이런 거. 자, 요 애를 표현하래.
아니 그러면 사실 방향 벡터가 예를 들어 봐봐 얘들아. 이 방향 벡터가 1, 3이면 기울기가 3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표현이 이게 1번이랑 같은 거거든. 그럼 왜 1번 안 하고 이걸로 하냐고 했죠. 제가 설명하지 않았나요 저번에. 이것도 시험 범위에 꼬여 그때 개념 설명할 때 했었거든. 이 벡터로 써서 편한 이유는 평면에서는 사실 이미 우리가 이런 걸 해놔서 안 편해요. 이걸 한다고 편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왜 한다고 했지? 입체 가서 공간 가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공간 가기 전에 평면에서 하는 법을 배울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한다고 배웠지?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전혀 배웠다는 기억도 없지? 맞아요. 자, 우리가 요 직선 L을 구하려면 우리가 직방할 때도 자취의 방식 배운 거 기억나요? 자취의 방식처럼 여기도 비슷하게 해. 그래서 여기 위에 임의의 한 점 P를 잡는 거야. 임의의 한 점 P를 잡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걸 벡터로 표현할 거거든. 벡터로 표현할 건데 봐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벡터 AP랑 벡터 U랑 어떻게 돼야 돼? 평행해야겠죠. 맞아요? 그럼 질문해보자. 얘들아, 우리가 보통 벡터 AP랑 벡터 U가 평행하면 어떻게 쓰는 거야? 이 벡터 AP랑 벡터 U가 같은데 어떤 상수 t를 넣는 거죠. 맞아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얘랑 방향은 같은데 이제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 곱하면 되는 거고, 요거 방향이 지금 같은지 아니면은 정반대 있든 간에 길이만큼의 숫자 t를 곱해주면 되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개념인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평행하다를 요렇게 쓴다라고 처음에 벡터를 배울 때, 그러니까 지난 시험 범위 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러분 요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빼기로 쪼개면 요거 기억나? 요렇게 쪼갤 수 있어 없어? 요렇게 할 수 있었어 없었어? 빼기 연결하면은 얘가 여기 쏙 들어오는 것처럼 된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고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이 왔다 갔다가 돼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벡터 P, 요 직선 위의 한 점 P에 대한 식이 어떻게 나온다? 이 OA를 그냥 예쁘게 그냥 벡터 A라고 표현한 거야. 여기에다가 U를 더한 거다. 근데 이걸 그림적으로 생각하면 이 얘기인 거라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가면 요 벡터인 거지. 맞아 아니야? 맞죠? 여기 O에서 A로 온 다음에 U만큼을 적당히 적게 가거나 많이 가거나 뒤로 가면 그게 다 뭐가 돼? P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쓴다라고 배우는데 요거는 그냥 배우는 거야. 현실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점으로 표현할 거 아니야. 자, 봐봐. 예시를 들어줄게. 점 A 좌표가 마이너스 1,2 같은 애가 있어. 그리고 방향 벡터 U가 얼마야? 예를 들어서 뭐 2,3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3인 거지, 결국. 맞지? 요게 지금 이렇게 되면 봐봐 얘들아, 봐봐. 이거부터 여러분이 처음에 이해하기가 힘들 건데 너무 기초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자, 여기 A라는 점 마이너스 1,2가 있고 얘 방향 벡터가 두 칸 갔을 때 세 칸 가는 거니까 기울기가 얼마? 2분의 3인 직선인 거잖아. 맞아 아니야? 자, 이렇게 기울기가 방향 벡터 U가 이렇게 돼서 2분의 3인 애가 있다고 쳐. 됐어요? 원래 이제 쓰면은 훨씬 더 이렇게 나와야겠지. 점을 여기다가 2,3 지나가게 하는 방향 벡터 U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랑 평행한 직선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어지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여기 위에 한 점 P가 X, Y라고 있다고. 됐어요? 됐어 안 됐어? 그때 요 L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 쓴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X, Y는 P가 지금 이거지. 맞아 아니야?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 맞아 아니야? 우리가 벡터를 주로 뭐로 표현한다고? 점의 순서쌍 형태로 표현한다고 했어. 맞지? 요게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 2에다가 더하기 t배의 2, 3 요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xy는 2t 빼기 1 3t 더하기 2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좀 지저분하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를 잘 봐. 그럼 x가 2t 빼기 1인 거지 y가 3t 더하기 2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x 더하기 1을 2로 나눈 게 t고 동시에 y 빼기 2를 3으로 나눈 게 t다 해서 t를 없애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요거 정리하면 우리가 평소에 배웠던 요 표현으로 나오는 애랑 같을까 다를까? 같아집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요것도 외우는 거 아니고 요거만 외워. 요거만 외우면 돼. 알겠지? 잘 봐봐. 설명할게. 알겠어? 요거만 외워. 제발 이 과정은 눈으로 보시고 결과물만 외우시면 돼요. 얘가 예를 들어 자 보통 x, y라고 쓴다고 했죠? 맞죠 여러분? 맞아 아니야? 그리고 여기 점의 A점의 좌표를 A1, A2라고 쓴다고 치고 맞나요? 요 방향 벡터를 U1, U2라고 점으로 위치 벡터로 표현한다고 쳤을 때 지금 요것처럼 정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됩니다. U1분의 X 빼기 A1은 U2분의 Y 빼기 A2 요걸 외우는 겁니다. 들었어요. 아 들었어. 왜 또?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한번 좀 해보자. 지금 점 A가 마이너스 1,2고 방향 벡터 U가 어떻게 나온다고? 2, 3이면 여기서 직선의 방식 어떻게 쓴다고? 얘를 분모에 넣는 거야. X, Y를 잘 봐봐. 와. 2분의 X 쓰고 얘를 빼. 빼기 마이너스 1. 등호 붙이고 요거를 분모에 넣고 y 빼기 요 점에 y 좌표 한다고 이거라고. 실제로 이게 나왔잖아. 맞아 아니야? 요걸 외우라고. 요거 외우라고 그냥. 이거 외워. 오케이. 이거를 왜 외워야 되는지 설명한 건데 이해가 안 되면 결과물이라도 외우면 돼. 그게 나아 차라리.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하나를 설명해서 외우고 가면 돼. 알겠지? 찍겠습니다. 찍고 설명을 들어봅시다. 내가 이렇게 신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이 과정은 그냥 하고 넘어가면 어안이 벙벙돼서 넘어가면 되는데 나중에 학교 수업 들으면서 조금 더 이해하면 되고 맞습니까? 이해한 사람의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싶으면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해보면 돼. 근데 그냥 결과만 보여줄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만 보여주면 되잖아. 일단 우선은 암기부터 하자. 그러니까 샘플을 보면 이해가 돼. 그러니까 몇 개 그냥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듭니다. 자, 한번 보여줄게요. 쭉 넘겨서 쭉 넘어가서 나중에 벡터 절대 안 되지. 자 예제 15번 그러니까 7페이지 봐봐. 7페이지. 일단 오늘 너무 진전하는 게 없고 복습 위주였기 때문에 숙제는 없을 건데 다음 시간 좀 많이 나가지고 숙제보다는 문제 막 개념 설명 최대한 많이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 7페이지 보시면 예제 15번이 있는데 예제 15번 하기 전에 밑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일단 1번부터 할게요. 밑에 있는 1번. 1번을 먼저 설명할게요. 봐봐. 1번부터 봐봐. 지금 보면은 점 A가 얼마야? 2,3이고 점 B가 얼마야? 4,2야. 맞아요? 예. 근데 이거를 그럼 방향 벡터로 쓰는데 얘랑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얘가 기울기이자 방향 벡터인 거야. 그러면 방향 벡터 U가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얼마 커질 때? 2 커질 때 Y가 얼마 커졌어? 말했어요. 1 작아졌으니까 요게 방향 벡터인 거야. 맞잖아. 지금 잘 표현 보면은 자 표현 그래서 2,3을 지나는 점 A가 있고 그 다음에 4,2를 지나는 점 B가 있어서 요 벡터인 거야. 벡터 AB가. 그럼 이 벡터가 지금 뭐야? X축으로 두 칸 갔을 때 Y축으로 X축으로 2 커졌을 때 Y축으로 1 작아졌으니까 요런 방향 벡터인 거야. 맞아 아니야? 얘랑 평행하면서 어떤 점을 지난다? 3,1이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뭐 있겠지 여기. 맞아 아니야? 여기 3,1이라는 점이 있어서 이거랑 평행하면서 여기 지나는 애를 이 직선의 방식으로 구한다고. 이 애를 구하래. 요걸 이제 벡터 형태로 표현하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요 방향 벡터 2분의 x 빼기 3이랑 뭐랑 같다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이랑 같다. 이렇게 쓰면 끝난다. 그 얘기야. 아우 좋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 조합해서 좋네. 좋네. 이렇게 지금 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편하냐면 3차원 갔을 때 편한 거야. 생각해봐. 같은 식으로 3차원으로 확장하면 이런 게 된다고. 잘 봐봐. 나중에 이거 3차원 확장되면은 여러분 보세요. X축, Y축, Z축이 생기겠죠. 맞아 아니야? X, Y, Z축이 있는 게 3차원이지. 맞아 아니야? 여기서 방향 벡터가 1, 2, 3이고 점 2,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직선이 있겠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얘의 직선의 방식 L이 어떻게 될까요? 그럽니다. 1분의 x 빼기 2, 그 다음에 2분의 y 더하기 1, 3분의 z 빼기 5. 이렇게 확장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뭔가 여기 2, 마이너스 1,5라는 점을 지나고 x축으로 1 커지고 y축으로 1 커지고 2 커지고 3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이런 직선 L에 대한 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입체로 확장하려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뭐 하려고 해요? 어차피 두 점하고 기울기 하니까 직선의 방식 그냥 수상에서 배운 걸로 하면 안 돼요? 됩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배우고 가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왜 하는지 설명했어. 난 분명히. 나중에 공간 가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수상에서 배운 방식이랑 크게 속도적인 차이도 안 나는 데다가 더 정리할 때 힘들어. 그래서 왜 배우나 싶지만 뭐 때문에 쓰는 거다? 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확장성이 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 자, 아무튼 여기 1번이었고 같은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15번 봐봐. 15번에 1번. 요거까지 하고 끝낼 거야. 봐봐. 자, 15번에 1번 봐봐. 자, 직선이 있는데 4분의 x 빼기 2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y 빼기 1이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하겠지. 맞아 아니야? 예. 자, 그럼 이러면 얘는 방향 벡터가 얼마인 거야? 그러니까 방향 벡터 u가 얼마인 되죠? 4, 3인 거죠. 그러니까 요걸 하고 점 2, 1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얘랑 평행하면서 2, 어디? 마 3을 지나는 애를 원해.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요 점만 바뀌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4분의 x 빼기 2는 마 3분의 y 더하기 3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이 얘기라고. 이게 답이야. 미안해. 이게 답이야. 저 식구 하나 진짜. 예? 아이 그동안 조용히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냥 방향 벡터 밑에 깔고 점을 x에다가 빼주면 x, y에 빼주면 돼. 그 표현이라고. 이거 외우라고. 자, 2번 봐봐. 점이 a가 마이너스 2,5고 b가 1,4면 방향 벡터 u를 뭐라고 쓰면 돼? x축을 주면 얼마 커졌어? x 값이 3 커질 때 y 값이 얼마 바뀌었어? 마이너스 1 줄었죠. 이게 기울기인 거야. 원래 3 마이너스 이게 기울기로 치면 델타 x분의 델타 y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근데 이걸 벡터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요거랑 평행하면서 어느 점을 지난대? 2,0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L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돼? 3분의 x 빼기 2는 마이너스 1분의 y 빼기 0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외워서 그냥 쓰면 돼. 어려워요? 혹시 이게? 아니죠. 따라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정도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것까지 어렵지만 따라할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밑에 있는 2번 봐봐. 여기까지 하면 끝. 마무리할게요. 자, 2번 보시면 점은 1, 마이너스 4를 지나는데 직선이 지금 잘 봐. 1분의 x 빼기 3이겠죠. 맞지? 그리고 이거를 마이너스 2분의 y 빼기 1이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하겠죠. 맞춰줘야 돼, 모양을. 그래서 얘랑 어떻게 된다고? 평행하대. 그럼 어떤 애인 거야? 1, 마이너스 2. 방향 벡터 u가 1,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요거랑 요거 가지는 직선 L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이 1분의 넣으면 됩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인데 이 점으로 바꾸면 되지.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고 y 플러스 4번 맞아. 이게 L이야. 근데 얘가 어느 점을 지난다고? k, 4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
1분의 k 빼기 1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8인 거죠. 대입하면 y 3은 되잖아. 이 점을 대입했다. 맞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넘기면 k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식의 표현을 할 수 있다가 시작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빠르게 진입사네. 자, 숙제는 따로 없습니다. 숙제는 없고 제발 그냥 잘 듣고 지금 들은 거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읽어봐. 근데 저 여기 쌤이 주신 스프 시그마 보자마자 멘붕이 오더라고요. 시그마 병으로 시그마를 빼는 시그마를 시그마도 몰라요. 근데 시그마를 모르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왜냐면 모르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지. 근데 편식하면 안 돼. 수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편식